예, 오늘은 자주 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의원에 있다 보면 체했어요 하고 침 맞으러 오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은 이제 몇 번 침을 놓으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체하는 환자분들도 또 많습니다. 그러니까 나는 뭐 몇 번 체했는지도 모르겠어요. 언제부터 체했는지도 모르겠어요.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체하는 것이 이제 반복되는 분들이 있는데요. 자, 쉽게 생각해서 내 위나 장에 쌓인 것이 많지 않다면 새로운 게 들어가도 그렇게 잘 체하지 않겠죠. 근데 내 위나 장에 독소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식적이라든가 담적이 쌓여 있다면 또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안 그래도 부담이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갖고 있는 예비 공간이 적은 것이겠죠. 그러면 또 새로운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금방 체하게 됩니다. 여기서 식적이 뭐냐면 음식 식자에다가 쌓일 적자를 써서 마치 음식이 쌓여 있는 것 같아 해서 독소가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을 얘기하는데요. 평소에 이렇게 식적이 많은 분들, 담적이 많은 분들을 볼 때 누워가지고 이 오목가슴 밑을 눌러보면 통증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. 물론 세게 누르면 누구나 아프겠지만 사람마다 정도가 있는데 살짝만 눌러도 심하게 아픈 분들은 바로 식적이나 담적이 있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요. 이런 분들이 평소에도 잘 체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럼 식적이나 담적을 치료해서 이것을 이제 독소를 배출을 시켜주면 어때요? 아무래도 잘 체하는 것은 적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. 그래서 잘 체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 이 독소 처리를 잘 해주는 것이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. 자,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? 식습관이 중요하겠죠. 왜냐하면 내 안에 독소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평소 식습관, 생활 습관이 그 독소를 스스로 잘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내가 독소가 좀 쌓이더라도 금방 배출이 될 것입니다. 근데 독소가 이제 현재 많지 않더라도 식습관이 계속 또 반복적으로 나빠지면 독소가 또 잘 쌓이게 돼서 식적이 쌓이게 돼서 잘 체하는 증상으로 가는 거죠. 그럼 잘 체하지 않도록 하는 증상은 뭐냐? 첫째는 뭐예요? 식사 시간을 좀 일정하게 하는 부분. 그래서 보통은 아침은 7, 8시, 점심은 12시, 1시, 저녁 한 6, 7시 정도를 권하고 있고요. 여기서 앞뒤로 한 30분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량을 좀 일정히 하는 부분. 그래서 너무 굶거나 아니면 또 너무 과식을 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죠. 세 번째는 간식이나 야식을 좀 피하라 그러는데요. 여기서 간식은 쉽게 얘기해서 사이 간자입니다. 한자로 보면. 그래서 식사 시간, 식사 사이에는 위를 좀 비워주시고, 그래서 아침이랑 점심 사이, 점심이랑 저녁 사이, 저녁 먹고 나서는 좀 위를 비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야식입니다. 현대인들이 이제 야식을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화된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뭐 치킨이라든가 또 아니면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. 잘 체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것만 조절해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 좀 마시는 선에서 뭘 마시는 선에서 끝내시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먹게 되면 최대한 좀 적게 드시는 걸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. 자, 중요한 팁 하나 딱 두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. 요것만 잘해도 또 자주 체하는 거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첫째, 뭐예요? 식사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. 사실 이거 뭐 다 알고 있어. 뭐 누가 모르는 사람 있겠어.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힘 있는 치료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드실 때 한 20번에서 한 30번 정도 씻고 삼키시는 부분. 그래서 한 끼당 한 20분에서 가능하다면 30분까지 드시는 이 부분만 잘하셔도 자주 체하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 중요한 팁은 저녁 먹고 나서 한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 산책하시는 거예요. 근데 산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산책을 하시면은 더 좋다고 봅니다. 그러면은 트름도 좀 나오고요. 자, 왜 그러냐면 아침, 점심 먹고도 산책하셔도 좋은데요. 사람이 식적이나 담적 독소가 많이 생기는 거는 거의 저녁 먹고 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체하는 것도 거의 저녁 먹은 게 부담이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저녁 먹을 때 보통 과식을 하거나 저녁 먹고 나서 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 먹은 것이 식적이나 담적 독소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저녁 먹고 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한 30분 이상 산책을 하시면 그 배가 이제 풀리면서 독소들이 어느 정도 또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날 변 보는 거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독소들이
생기는 것이 이제 훨씬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하지 않는 증상으로 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정말 저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. 정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생활 습관만 잘해도 좋아지는 분들 많습니다. 근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 해보고 효과가 안 나고 반응이 안 나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또 막 뭔가를 더 찾게 돼요. 그래서 한 3개월, 6개월 이상 이런 생활 습관, 식습관을 잘 하셔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. 다만 나아가서는 정말 심한 분들은 사실 심한 분들도 저는 생활 습관, 식습관 한 6개월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혼자 하기 좀 힘들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한 달이나 2달, 3달 정도 이렇게 저희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면은 치료를 받아서 독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. 그러면 생활 습관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집니다. 왜냐면 독소가 많은 분일수록 생활 습관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. 왜냐면 악순환이 되거든요. 그래서 치료를 통해서 위가 좀 편해지면은 생활 습관도 조금 편해지고 그러면서 그걸 병행하시는 것도 뭐 환자에 따라서 또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자주 체하는 이유, 자주 체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, 또 치료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사실 이런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저는 소신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